철 스크랩 가격이 고공행진입니다. 철 스크랩은 이 폐차나 폐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고철이죠. 철강제의 원료입니다. 철 스크랩 가격이 현재 톤당 60만 원 수준인데 이게 얼마나 오른 거냐면 지난 3월 평균가인 45만 원 대비 30%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연초에 40만 원 수준에서 거래를 시작해서 3월까지 5만 원 정도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분기 이후의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죠. 철 스크랩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먼저 철 광석 가격이 폭등하면서 철 스크랩 사용량을 늘렸는데요. 이 철강사들은 보통 쇳물을 만들기 위해서 고로와 전기로를 사용하는데 이 고로는 철광석을, 전기로는 철 스크랩이 주된 원료입니다. 하지만 고로를 주로 사용하는 철강사들이 이 철 스크랩 투입을 늘렸습니다. 쇳물 생산량을 늘리고 철광석 가격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철 스크랩 투입을 조절한다면서 최근 스크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이죠. 이 철광석 가격은 지난 2일 톤당 21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올해 들어서만 역시 30% 이상 급등했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싸진 겁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된다는 기대감과 경기 회복과 또 인프라 투자 활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업계의 흐름도 철 스크랩 수요를 확대했는데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 기업 6개 회사가 지난 2월 그린 철강위원회를 출범했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철 스크랩 재활용 확대는 당시 공동 선언문에 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안이 됐었던 바 있어서 철 스크랩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에서 나온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가 숙박 레저 플랫폼 야놀자에 대해서 1조 185억 원의 투자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과 또 아이유노 미디어, 교육용 인공지능 스타트업 위드에 이은 비전 펀드의 4번째 국내 기업 단독 투자입니다. 그래서 야놀자는 이르면 2년 뒤에 뉴욕 나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할 것 같은데요. 이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는 다음 주쯤에 1조 185억 원을 투자해서 야놀자 지분 1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번에 인수를 할 것 같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을 맺는데 구주를 인수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야놀자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숙박 레저 시절 예약뿐만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기반 객실 예약 관리 시스템 분야의 성장도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2019년에 객실 예약 관리 시스템 분야 점유율 2위인 인도 회사를 인수하면서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IT 서비스 회사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920억 원, 영업이익이 161억 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이 야놀자는 이 투자 유치금으로 추가 M&A를 실시해서 사업 다각화는 물론 이 뉴욕 시장 상장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번에 소프트뱅크 투자를 받으면서 뉴욕 상장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이 이제 경유차를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자사는 물론 관계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이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삼성전자가 어제 이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린 모빌리티 전환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기흥, 화성, 평택, 천안 그리고 온양 등 이 5개 사업장을 출입하는 3,700여 대 차량 중에 80%에 달하는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됩니다. 단, 이 무공해차 교체 계획을 제출한 협력사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는 출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이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임원 차량과 사내 물류 차량 또 미화 차량 등 총 800대의 차량을 무공해차로 완전히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협력사의 업무용 차량도 대형 화물, 크레인 등 무공해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한 약 2천여 대 차량이 2030년까지 역시 무공해차로 전환이 됩니다.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뭘 하느냐? 이 삼성전자에 전기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차장과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서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공해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속도도 빨라지겠죠?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소식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제2의 반도체 육성 지원책을 내놓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오늘 배터리 산업에서 민관 협력 방안과 지원책 등이 발표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에서 K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배터리 관련해서 오늘 어떤 지원 방안이 나올지 또 정부 정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오늘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이슈도 살펴봅니다. DB금융투자 창원으로 갑니다. 황지원 PB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주십시오. 예, 저는 MLCC 관련주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상장사 2분기 영업이익이 역대급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 200조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썸머랠리를 기대하고 있고요.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피 지수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고점 대비 약 15% 정도 그간의 조정을 받아왔는데요. 중국 스마트폰 수요 약세와 오포, 비보, 샤오미의 재고 감축 행보에 따른 MLCC 업황 둔화 우려가 주가 조정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MLCC 관련주로는 삼성전기,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산화콘덴서, 아모텍 등이 있습니다. 삼성전기 2분기 영업 추정치 상향 보고서들을 보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머리를 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서버용 MLCC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고부가인 산업용 영역입니다. 또한 5G 모바일용 소형 고용량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삼성전기의 MLCC 점유율이 22%에서 25% 수준으로 단기간에 상승하여 경쟁사들보다 높은 매출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판 사업 중 패키지판은 노트북 및 서버용 FCBGA 공급 부족과 모바일용 CSP의 경쟁사 화재 여파로 인해 단가가 상승하고 있고 생산 설비 수급도 빠듯하여 구조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폴더폰 시리즈형 고사양 카메라를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주고객 보급형 모델과 중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호재들을 종합하여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과 더불어 3분기 MLCC와 기판 추가 개선, 카메라 모듈 등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며 삼성전기를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고 계시는 최선호주는 무엇일까요? 예,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